지금 현재 용산 프로젝트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고 인천 송도 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이거하고 결과가 뭐 똑같이 나오겠지. 전부 다 이렇게 다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용산 프로젝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용산 그쪽에 있는 그 드림허브 쪽에 그 위에 사장단 팀들은 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견되었던 거고 본인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장이라는 사람은 철도공사와 간에 있는 돈을 1조 4천억이나 갖다 놔놓고 그동안에 다 녹여먹었지요. 예를 들자면 회장이라는 사람이 연봉 8억에다가 뭐 해외에 이제 투자 유치시킨다는 그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1년에 뭐 자동차 등등 이렇게 쓰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됐을 겁니다. 해외 출장이니. 실죠? 지난 5년 동안 50억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영진들, 임원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개인들은 아마 돈을 갖다 상당히 벌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속은 다 썩은 거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도 안 받고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어 있는 출입원 111정이라 그러죠. 111이 세계라 출입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철도공사에 팔아먹었어요. 가상의 빌딩을 팔아먹은 겁니다. 당연히 구멍 나지요. 이제 그 개발 방법,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선택지 개발, 택지 개발 해놓고 멋있게 청사진 그려놓으면 외국 회사 들어오겠지. 이렇게 한 겁니다. 안 들어오죠. 왜? 천천히 여건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제 첫째는 인천 송도에 가보면 도시가 마이스 산업형 도시로서 무역 도시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도로 시스템부터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운동장이잖아요. 지금 이제 선진국에 가지고 다운타운 가보십시오. 운동장만큼 큰 그런 도로를 가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도로가 넓으면 이쪽 블락과 이쪽 블락, 저쪽 블락과 저쪽 블락 전부 다 상권에 전부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분리돼서 다운타운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천송. 그러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외자 유치를 핑계대는데 외자 유치는 1원도 안 들어옵니다. 어떤 재미교포가 저도 뭐 재미교포지만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라이센스 있습니다. 그 뭐 캐릭터 같은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국에 라이센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접목을 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들어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LA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 그 한 5만 평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 5만 평의 테마공원에다가 나머지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지난 90년간 90편의 영화를 거기서 찍었던 스튜디오를 다 있으면 지금도 촬영하고 있어요. 그걸 일부 개방을 해서 콤바인 시켜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럼 자기는 어차피 영화 촬영하고 남은 찌꺼기를 테마공원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게 또 더 희극이요. 도쿄 유니버설 스튜디오 엄청난 적자 아닙니까? 왜? 하정처럼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만 지어놔놓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내막적으로는 저게 안 되니까 도쿄 있는 것을 문을 닫고 그걸 뜯어서 이쪽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로열티 받잖아요. 저가 버렸던 것도 다시 갖다 놓잖아요. 이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300만 평? 뭐 얼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니버설 스튜디오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게 화성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구리 월트 디자인 센터는 지금 이제 용산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동평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돈 다 넣어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왜요? 근데 오늘 구리 그 경찰서에 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기꾼이 하나 있는데 김인숙이라는 사기꾼인데 뭐 시의회에도 보내고 그래서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해서 요 앞전에 가서 내가 3시간 동안 참고 꾸준히 다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사건은 끝났는데 추가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가지고 좀 물어볼 거 있다. 그래서 내가 성질을 냈어요. 아니 내가 왜 자꾸 허구한 날 경찰서 가야 되느냐. 그럼 정식적으로 출두 명령서 보내. 그 몇 년 전에는 제가 그 검찰에서 내사라는 핑계로 10개월 동안 조사받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조사받아야 됩니까? 그것도 내사 핑계로 출국 정지시키고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내는 뭐 매달 그 계좌 추적을 했고요. 우리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하고 개인적으로든 회사에든 50만 원 이상 됐던 계좌들 모조리 다 수색을 하고 거짓을 합니다. 그건 인권 유린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끝까지 참고 이렇게 했던 것은 나도 한국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6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평생 이 산업에 미국에서 한 40년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끌고 나온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나도 지쳐서 이제 싫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씨가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던지고 갔던 그것은 그 사람은 조그마한 한 짧은 기간이지만 나는 그걸 6년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이제는 저도 지쳐요. 그렇게 안 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워크숍 하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 그럼. 그때는 거기는 형사가 어떻게 갑니까? 그럼 오지 마세요. 네,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성공 마지막 딱 테이프 끊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때 참 앞으로도 멀고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이렇게 얽혀있는 이런 그 쓸데없는 부분들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돼서 합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공격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서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기에 관계되는 구리시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다 세탁을 해버려야 됩니다. 브레인 워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걸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한테 뭉쳐도 뭐 할 텐데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외국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팀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조성에 대한 리더는 어쩔 수 없이 시장님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특히 이제 NKAB 그동안에 그린벨트 해제하는데 획기적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국내 유치 자문위원단들입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중앙정부 주도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그린벨트 해제라는 제일 큰 숙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국내 유치 자문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의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제가 그는 새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리 도시공사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도시공사, 구리 도시공사는 다른 데 도시공사와 성격이 좀 틀립니다. 다른 데는 택지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 역할까지 해가지고 SPC의 하나의 대주주로서 같이 가기 위해서 조직이 된 겁니다. 또 정부에서 도시공사라는 주체가 없으면 시행 주체가 없으면 절대로 그린벨트 해제 신청도 못한다 해가지고 급히 국토해양부 지시하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또 반대를 하고 그걸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이게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지금 뒤에 이제 기자분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걸 공격을 하고 싶으면 이런 회의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